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들 하세요. 저는 3살짜리 딸 키우고 있는 현재 전업주부예요. 제겐 5살 많은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29살에 결혼한 저와는 달리 언니는 저보다 딱 10살 많은 39에 결혼을 했죠. 사실 오래전에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에게 큰 상처를 받은 언니는 자기 인생에 다시는 남자는 없을 거라고 맹세하면서 평생 혼자 살 거라고 그랬거든요. 언니의 전남친은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고 나중에 상견례까지 했을 만큼 깊은 관계였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언니 몰래 술집을 드나들면서 업소녀들과 문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왔더라고요. 우연히 카드 고지서를 통해 딱 걸린 후에도 너무도 당당하게 남자가 그런데 갈 수도 있지 하면서 얼마나 당당하던지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그러면서 적반하장으로 언니가 화내는 게 지나치다고 안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안 가려고 했다는 그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은 언니는 그 후로 몇 년 동안 연애 한 번 안 하고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 훗날 외국 유학을 준비하던 언니가 어느 날 사귀는 사람이라며 형부를 데려왔을 때 저희 부모님은 물론이고 저 또한 이걸 반겨야 하나 아니면 걱정해야 하나 애매하더라고요. 사실 어느 게 옳은 결정인지 정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제 세자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잘 됐다 축하는 해줬어요. 형부의 첫인상은 뭐랄까, 자신감 하나는 넘쳐 보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남자던 여자던 처음 상대방의 가족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고 조심스러워지잖아요. 하지만 형부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쉴 새 없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약간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았네요. 왜냐하면 대부분 자기 자랑이었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때 자기가 전국 몇 퍼센트 안 애들 만큼 공부를 엄청 잘했었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던지,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면 자기들은 사교육 필요 없다며 자기 수준이면 고등학교까지 알아서 가르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냐. 그런데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공부를 잘해본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괜히 남들한테 비싼 돈 줘가며 자식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거 하나만 봐도 자기는 1등 사위감이라며 농담 반진담반 자랑을 이어가는데 점점 더 듣기 불편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겸손한 스타일을 더 선호하거든요. 바로 제 신랑처럼 말이에요. 비록 형부처럼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지금까지 한 직장만 다닐 만큼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말도 많지 않고요. 그렇다고 무뚝뚝한 성격까지는 아니에요. 저나 우리 딸한테 얼마나 다정하다고요. 단지 말을 아껴서 하는 거죠. 아무튼 간에 다시 언니 이야기로 돌아가서 사귄 지 1년도 안 돼서 언니는 형부와 결혼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결혼 비용은 크게 안 보태줘도 된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동안 일만 하며 돈을 모았던 언니는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모아놨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외국 계열 회사를 다니는 언니는 일반 직장인들이 들으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어요. 근데 돈보다 더 부러운 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해외 지사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외국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형부도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탄탄한 중견기업에 근무 중이고 아무래도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금전적인 문제는 별로 없을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 저희 친정도 좀 사는 편이고 언니 시가 쪽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제법 되는 모양이라 이래저래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것만 빼고는 문제될 게 없어 보였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언니는 시가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더해서 형부까지 속을 꿰썩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내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나 친정부모님은 까맣게 몰랐네요. 원래 결혼 생활이라는 게 저 역시도 결혼하고 살고 있는 입장이니 잘 알죠. 처음 몇 달은 조건 없이 서로 맞춰주고 그저 행복한 시간들 뿐이지만 조금씩 각자의 생각을 고집하는 시기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가 진짜 결혼 생활이라는 걸 말이에요. 저와 남편도 똑같았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데요. 둘 다 한 고집하는 성격이라 서로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나와 다른 상대방의 다른 생각을 인정하는데 거의 1년은 걸린 것 같네요. 하지만 이혼을 선택한 언니의 말을 들어보니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더라고요. 일단 언니네 시가 쪽 사람들은 언니의 나이를 가지고 끊임없이 입을 대왔답니다. 형부한테 2명의 여동생이 있는데 둘이서 노산노산거리면서 신우짓을 어지간히도 했나 보더군요.
거기다 혼자 계신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잘난 맛에 사는 분인데 우리 언니한테 너만 없었으면 나이도 어리고 훨씬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었다면서 며느리로 인정하지도 않는 말만 골라서 했답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안 보면 그만이니까요. 어차피 같이 사는 건 남편 아닙니까? 시가 쪽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게 굴어서 연 끊고 안 보고 사는 분들 요즘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는 형부는 시가 사람들의 모진말로 상처를 받은 언니가 하소연이라도 할라치면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내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냥 할 말 있으면 당사자한테 하던가 괜히 뒷담화하지 말고. 그래서 언니가 물어봤답니다. 그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때그때 다 받아쳐도 되는 거지? 그러다 싸움 나서 연 끊고 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지? 어차피 자기가 중간에서 아무 역할 안 할 거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알고 있을게. 라고요. 그랬더니 형부는 자기 말 뜻을 이상하게 꼬아서 받아들인다며 할 말 다 하고 살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연 끊으라는 말로 이해를 하냐며 되려 언니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언니는 시어머니와 두 신우들이 무슨 말들을 했는지 상세히 들려줘도 못 되쳐먹은 형부는 앵무새처럼 알아서 잘 풀고 해결하라는 말만 반복하길래 그 후로는 시가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대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이혼할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이 생각밖에 안 했대요. 이게 정말 미련한 생각인데 말이죠. 늦은 나이에 어렵게 인연을 만났다고 생각한 언니는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되면 다시는 자기 인생에 결혼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원래 결혼은 생각 안 하고 살았던 언니라 그게 무서운 건 아닌데 그래도 이왕 한 결혼 하는 데까지 노력은 해보고 끝내야겠다 결심한 거죠. 그래서 서서히 시가 쪽이랑 거리를 두기 시작했답니다. 다행히 시가 식구들과 그리 친한 편이 아니었던 형부가 별말을 안 해서 그쪽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많이 줄었는데 문제는 매일 봐야 하는 형부였죠.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거라도 언니에게 지는 걸 끔찍하게 싫어했다고 해요. 한 번은 둘이서 경주로 벚꽃놀이를 간 적이 있는데 그렇게 황리단길을 돌아다니다 한 무리의 외국인 여행객들이 말을 걸더랍니다. 어느 식당에서 계산을 하고 나온 모양인데 금액이 좀 이상한 것 같다면서 확인을 좀 해달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자신만만하게 나섰던 형부가 한참을 대화를 해도 서로 다른 말만 하고 좀처럼 진행이 안 되자 할 수 없이 언니가 나서서 해결을 해줬대요. 그 외국인 여행객들이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하자 그때부터 표정이 안 좋아진 형부가 집에 돌아오는 내내 한마디도 안 하더랍니다. 그리곤 갑자기 집에 오자마자 버럭하며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자기가 다 알아서 했을 텐데 그걸 못 참고 끼어들었냐고 하면서 언니에게 막 뭐라고 하더래요. 진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도 모르나 봐요. 언니도 지지 않고 무슨 헛소리냐며 지지 않고 받아쳤죠. 딱 봐도 양쪽 다 엉뚱한 말만 하던데 그 상태로라면 하루 종일 대화해도 해결 안 났을 거라고 했고 결국 삐져버린 형부는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더랍니다. 참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자꾸 자기 기분만 생각하고 배우자인 언니는 안중에도 없는 형부에게 지쳐가던 언니는 결국 혼자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와 친정부모님께 결심을 말하려는 그때 공교롭게도 언니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자기 마음 상태가 그런지라 형부에게도 알리지 않고 저희에게도 물론 말하지 않은 언니는 아이 때문이라도 이혼보다는 좀 더 참아보며 형부를 바꿔야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바꿨다고 해요. 그게 바로 몇 주 전이겠네요. 그 사이 두 번 정도 큰일이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사건은 설거지 사건이에요. 언니네와 저희 집이 꽤 가까운 편이라 종종 함께 저녁을 먹곤 합니다. 주로 언니가 초대를 하는데 어느 주말 저녁에 저희를 초대한 언니는 정성껏 준비한 돼지갈비찜을 내놨고 우리는 너무 맛있게 먹었죠. 언니 음식 솜씨가 아주 좋거든요. 후식으로는 저희 남편이 사가지고 간 케이크까지 다 먹고 제가 설거지를 하게 되었어요. 보통 저희 남편이 설거지는 하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가 칭얼거려서 안아주길래 별 생각 없이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날따라 큰 찜통이며 설거지 거리가 꽤 많아서 한참 후에 마치고 거실로 나오는데 형부가 제 배 쪽을 보더니 불쑥 그러는 거예요. 최씨 집안 여자들은 설거지만 하고 나면 배가 젖는 게 내력인가 봐. 장모님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러더니 처제까지 똑같네. 라며 껄껄 웃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형부가 설거지나 집안일 하는 꼴을 못 봤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소리인지. 솔직히 저희 집안 여자들이 좀 통통한 편이긴 해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 나면 유독 배 쪽에 물이 많이 튀거든요. 하지만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설거지를 하거나 물 튄다고 알아서 다이소에서 물방지해주는 칸막이 같은 거 사서 설치도 해주던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하는 주제에 애써 힘들게 설거지하고 나온 처제한테 저게 할 소리랍니까? 제가 원래 기분 나쁜 게 있으면 표정을 잘 관리를 못해요. 형부의 기분 나쁜 말을 듣자마자 저는 바로 인상이 굳어졌죠. 그나마 그걸 눈치챈 언니가 중간에서 바로 말을 돌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저 정말 그날 짜증 엄청 났습니다. 얼마나 처가 식구들을 우습게 보면 저런 말을 농담이랍시고 한단 말입니까? 거기다 그런 소리를 듣고도 분위기 전환밖에 못하는 언니 역시 마음에 안 들었죠. 저 같으면 바로 처제한테 할 소리 못할 소리 구분하라고 거기다 장모님까지 끌어들이는 건 선 넘은 거라 하면서 제대로 쏴붙였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이미 언니는 자기가 임신한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어떻게든 형부를 맞춰서 살아보려 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네요. 아무튼 언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날 형부의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웬만하면 언니네는 가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는데도 막상 언니가 보고 싶던 저희는 언니를 집으로 초대했고 혼자 오길 바란 제 바람과는 다르게 형부랑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소고기 샤브샤브를 준비한 저는 형부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를 보고 뭔가 싶었어요. 그건 뭐냐 물어보니 낙지라더군요. 이미 메인 요리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형부는 자기가 낙지볶음이 너무 먹고 싶었다면서 수산시장까지 가서 직접 사온 거래요. 그러면서 언니에게 마트에서 파는 다 만들어진 양념장 쓰지 마 했겠지? 그리고 고추장도 넣지 말고 그냥 칼칼하게 고춧가루만 넣어. 하면서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전 또다시 기분이 상해버렸어요. 제가 준비한 요리를 무시당한 느낌도 있었고 거기다 자기는 우리 집에 오자마자 조카는 본척만척 TV부터 키더니 거실 소파에 거의 눕다시피 쉬면서 입으로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원래 싸가지 없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점점 좋아지질 않고 나쁜 모습만 늘어날까 라고 생각을 하며 언니를 도와 낙지볶음을 시작했죠. 그런데 아무래도 입맛이 만들어진 양념장에 익숙해졌는지 이것저것 막 넣어봐도 딱히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에게 고추장 조금만 넣자고 말을 했고 머뭇거리는 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반 스푼 정도 넣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맛이 좀 나더라고요. 그렇게 음식을 다 차리고 식사를 시작하는데 낙지볶음을 한 입 먹어본 형부는 바로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더니 언니한테 다짜고짜 화를 내는 거예요. 이유여 뻔하죠. 귀신같이 고추장 맛을 알아챈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무시하냐고 고추장 넣으면 떡볶이 맛이 나서 넣지 말라고 한 건데 왜 넣었냐 하면서 언니를 쥐잡듯이 잡아대는데 제가 형부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곤 제가 넣었어요 형부.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조금 넣었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예요? 아니 뭐 하나라도 도와주면서 잔소리하면 이해라도 하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지금 그깟 고추장 조금 넣었다고 이 난리를 피우는 거 너무하다 생각하네요. 하면서 따졌죠.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형부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당연히 그 모습을 본 저희 남편이 형님 그만하시죠 하며 말렸는데 그런 저희 남편에게 형부는 박서방은 가만히 있어 하고는 이번엔 제게 헛소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엄연히 위아래가 있고 특히 부부 사이의 일은 끼어드는 게 아닌데 아무리 동생이라고는 하나 언니와 자기 사이의 일에 멋대로 끼어드는 건 보기에 안 좋다면서요. 그러면서 언니 손을 잡아채며 집에 가자고 끌고 나가려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바로 말렸습니다. 그런데 화가 많이 났던 형부가 남편을 밀쳤고 그걸 본 제가 또 뚜껑 열려서는 형부 손에서 언니 손을 빼내려고 매달리고 아주 대환장 파티였네요. 그때 가만히 있던 언니가 손을 확 빼더니 부엌으로 들어가 양념통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형부 얼굴에 뿌려버렸고 저희 모두 깜짝 놀라 얼음이 되어버렸네요. 언니는 지금까지 가슴속에 꾹꾹 눌러오던 말들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뭔데 내 동생하고 제부한테 승질이야 이 쓰레기야.
네가 먹고 싶다 고집 부려서 낙지볶음 해줬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처먹을 것이지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많길. 마누라가 우스우니 처가 식구들도 전부 네 아래로 보이지? 그래 내가 등신이지. 너 같은 놈을 그래도 남편이라고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 했는데 넌 안 되겠다. 그냥 내가 포기할란다. 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얼굴에 묻은 고춧가루 때문에 괴로워하던 그 인간은 계속 욕을 하며 화장실로 달려가더군요. 그리고 곧 씩씩거리며 나오더니 입고 온 지옷만 챙겨 입고 나가버렸습니다. 저희 부부와 남게 된 언니는 한참을 자기가 그동안 어떤 수모를 겪었고 또 왜 참아왔는지 그리고 배속의 아기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해줘야 할지 머리가 텅 비어버린 느낌이라 그때는 그냥 들어주는 것밖에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네요.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이미 한번 이혼을 생각했던 언니는 법률사무소에 벌써 찾아갔었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절차나 상담은 다 끝내놓은 상태라 특별히 따로 준비할 건 없더라고요. 저는 100번 생각해도 언니의 결정이 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오히려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해봐요. 꼭 언니가 이혼 문제 잘 해결하고 다시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네요. 후기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낙지볶음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언니를 둔 사연자예요. 그때 글을 올리고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언니는 현재 친정엄마와 함께 지내면서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혼은 잘 마무리했고요. 형부, 아니 이젠 저와 상관없는 사람이니 그놈이라고 칭할게요. 그놈 말이에요. 진짜 생각보다 더 악질의 쓰레기더라고요. 협의 이혼 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글쎄 인성만 형편없는 게 아니었어요. 글쎄 언니 몰래 도박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경마를 했다는데 평일이고 주말이고 회사에 추가 근무한다고 뻥치고 경마장에 수시로 드나들었답니다. 요즘 부부들 각자 수입은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수시로 확인해 보세요. 자기가 번 돈이라고 돈을 막 쓰면서 저축 같은 것도 안 하고 거기다 카드 대출까지 돌아가며 받아놔. 신용 상태는 거의 최악이었던 그놈은 결국 빚은 빚대로 지고 비록 얼마 되지는 않지만 위자료까지 언니에게 줬다고 하더군요. 깨소금이죠? 더 대박은 중간에 언니가 임신한 사실을 알자마자 그놈 엄마라는 사람까지 합세해서 빌고 또 빌었다는데 언니는 꿈쩍도 안 했죠. 그러게 진작 기회를 줄 때 정신 차리지.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어요. 언니는 2달만 더 일하고 휴직계를 낼 거라더군요. 애 낳고 한동안 엄마 도움을 받으며 열심히 돈 모아 나중엔 해외로 정근 가서 거기서 아이와 둘만 살 거랍니다. 다른 건 등신 같아도 일은 똑 부러지게 하는 언니니까 잘 알아서 하겠죠. 동생인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아이가 생기기 전에 진작 헤어지지 않은 생각이 들다가도 태어날 조카에게 미안해서 곧바로 그 생각은 지우곤 합니다.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도 언니가 잘 헤쳐나가기만을 바라야죠. 많은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언니를 위해서도 힘내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네요. 안녕히 계세요.